이게 가장 그 주 포인트였고요. 커리큘럼들은 뒤에 다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제가 아마 각 현행반부터 해서 뭐 실력반부터 해서 심화반부터 마스터반까지 그 커리큘럼들 시간표는 다 되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표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검단 캠퍼스 여기, 그다음에 아라 캠퍼스, 마정 캠퍼스 시간 표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아마 신검단 시간표로 제가 거의 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요. 근데 아라 캠퍼스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시간표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간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반들이 이제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행정팀에서 다 안내를 아마 하고 계셨을 거예요. 담임선생님이랑요. 자, 저도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엄청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데요. 왜냐면 관이 원래는 검단 번호 하나만 하고 있다가 아라간이라는 걸 11월 달에 우리 후배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를 이제 도와주려 하다가 후배가 더 이상 자기는 못하겠다고 해서 12월부터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2년 전부터 제가 계약을 해둔 데예요. 여기 지금 2년 만에 완공이 됐을 거예요, 건물이요. 그래서 2년 전에 저는 여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원래 아라간은 계획이 없었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이제 세계관을 다 하다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주 7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절 때 빼고는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주 7일 동안 지금 뭐 설명회며 뭐며 이런 계획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한테나 선생님한테나 아무래도 이제 누수가 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 미스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많이 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걱정하신 만큼 그런 누수는 크게 나지 않도록 제가 주 7일을 어제도 새벽 5시 일어나서 아침까지 점검하고 다시 나오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아마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어요. 공부를 하려면. 지금 언니처럼 이렇게 뭔가 좀 입시에 좀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을 가고자 하면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금 꽃길을 걷고 싶은 친구는 나중에 가시밭길이 될 거예요. 성인이 돼서. 되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길면 되게 길죠. 이 180일 정도 남았을 겁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정도 남았어요. 7월 14일이니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2주 정도 준비한다 그러면 총 그 기말고사 2주 빼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18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중3 지금 감마반에 들어가서 잠깐 제가 이번 설명회 커리큘럼을 2주 전에 안내하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니네는 지금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아직은 번데기다. 중학교 번데기. 그래서 나중에 진짜 너네가 나비가 될지 나방이 될지 모르겠다 나는. 근데 그 나비가 될지 나방이 될지는 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 좀 나비처럼 날아가는 친구가 있고 어떤 애들은 계속 힘든 나방처럼 사는 친구도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제가 쭉 봤을 때 몇 프로 정도가 바뀌냐면요. 8% 정도가 바뀝니다. 8% 정도가 상향을 해요. 데이터로 보면 8% 정도가 중학교 때 실력이 중위권이었는데 상위권이 되기도 하고요. 상위권인데 전교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근데 또 7%는 하향을 해요. 7%는 상위권이었는데 중위권이 되기도 하고 또는 전교권이었는데 상위권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아이들의 어떠한 준비 과정 때문에 요가 과정 때문에 그래서 한 15% 정도는 거기에서 올라간 애들 8% 내려간 애들 뭐 7, 8%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85%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중학교 실력 그대로 거의 등급이 드러나요.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고 공부 습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남은 이 6개월을 어떻게 습관을 바꾸고 어떤 마음가짐을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의 힘 아이들만큼은 그 8% 정도의 변화는 내려가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좀 상향되는 자기 현재보다는 그런 습관 실력을 좀 쌓았으면 합니다. 그 6개월 동안. 그래서 그런 거에 우리가 지금 입시를 좀 커리큘럼을 수학과학은 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표하는 우리가 대학 입시 성공이라는 건 희망하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거죠. 꼭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라 고려대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한 수준은 잘 알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특히. 메타인지가 그 정도는 돼 있을 겁니다. 중학교 내 점수가 뭐 어느 정도 8점대인지 9점대인지 그거에 따라서 나는 수도권만 갈 수 있는 정도만 올라간다 그래도 그거는 대학 입시 성공이죠. 무조건 서울대 가는 게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인서울을 해도 대학 입시에 성공일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목표가 스카이를 가야 성공인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메디컬을 가야 성공인 거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희망하는 자기의 그 진로를, 또는 입시에 대해서, 대학에 대해서 그쪽으로 맞춰가는 게 저는 이 대학 입시 성공이다. 꼭 높은 대학, 좋은 학과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처한 현재 현실에서 좀
나아지는 그쪽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헛된 꿈을 너무 꾸면 안 된다. 지금 자기의 수준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앞서가는 꿈을 좀 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고교 내신에서는 수학과학 1등급을 희망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목표가. 그러니까 외전에는 1등급을 제가 목표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4%니까. 어떤 친구들은 2등급, 어떤 친구들은 1등급. 근데 지금은 아마 최소한 저희가 1등급 또는 2등급까지는 좀 나와야 된다. 1등급 정도면 그래도 홍대 이상은 갈 거예요. 올 1등급이면 성서환을 갈 거고요, 이상을. 근데 1등급 뭐 한 40개 과목 중에서 4, 5개 나오면 적어도 건국대 이상은 갈 수 있다, 일반고에서는. 근데 2등급 정도까지 다 나오면 수도권 대학은 다 갈 겁니다. 한 34% 안에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2등급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목표하는 부분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3등급이 넘어가면 5등급제에서는 아까 말하는 인천은 교과 수시예요, 거의. 학종을 좀 가기 힘들고 수능으로도 가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신을 저는 좀 강조를 합니다, 이 지역은. 그래서 적어도 2등급 이내는 우리 나왔으면 좀 하는 바람으로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입시센터를 3월부터 개설을 해서 하고 있고요. 고입 입시, 대입 입시, 개별 상담, 이 심층 상담을 다 우리 신경호 소장님이 저희 학원에 상주하면서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우리 맞은본의 고2, 고3들은 다 대입 진로까지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내일도 이번 주말에도 학습 기술 검사 동기부여를 합니다. 여름에 저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 중등부, 중1, 중2, 중3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여기 모아놓고 우리 신경호 사장님이 2시간 이상 학습 기술 캠프를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시험 보는 기술 또는 공부 습관 들이기 이러한 거를 학생 대상으로 해드리고요. 우리 부모님 여기 몇 분은 뭐 들으셨죠? 학습 기술 검사 설명회 뭐 하시는 어머님도 있고 이제 했는데 어머님한테는 따로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학습 동기부여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떠든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말을 해도 잘 안 듣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울림을 듣는 거랑 안 듣는 거랑 차이는 있거든요. 각을 잡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옆에서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아놓고 각 잡고 이렇게 저희가 좀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자소서나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까지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썸머, 윈터 캠프. 이런 부분이 이제 거의 무료다시피 해요, 저희는요. 근데 아마 썸머 캠프 뭐 이렇게 과목들을 넣어서 아주 시간대를 과목들 여러 개 깔고 해서 뭐 비용이 막 이렇게 많이 하는 학원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조교 비용만 제가 받습니다. 조교한테 다 100% 줄 것만. 그래서 여름방학 그 하는 부분도 거의 10만 원 정도밖에 안 받아요. 3주를 하는데도.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조교 비용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네. 정기 부분, 이런 부분만 저희는 지금 비용을 좀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하나라도 이걸로 인해서 바뀌었으면 저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바뀔 수는 없지만 이 15명이 와서 2, 3명이라도 뭔가 바뀌어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저한테는 엄청난 학원 운영자로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커리큘럼은 쭉 거기에 출력된 부분이 여기 있을 거예요, 어머님. 네. 근데 여기에서는 어머님들은 통으로 한 장짜리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4개 반으로 레벨을 해놨어요. 중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최상위권. 이렇게 지금 한 4개의 레벨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에비고일이 시스템이어서 그러니까 중위권이라고 그러면 중학교 때 수학 실력의 점수가 제가 봤을 때는 60점 중반부터 100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좀 어려울 때 있죠. 시험이 좀 어려우면 애들이 100점, 95, 쉬울 때는 맞다가도 시험이 어려우면 70점대까지 떨어져요. 떨어지기도 합니다. 뭐 15점, 20점 이렇게 왔다 갔다 널뛰기를 해요. 이런 친구들은 중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좀 쉬웠을 때는 뭐 95점, 100점 맞다가 시험이 좀 어려우면 70점대까지 떨어지는 이런 친구들은 수학 실력이 뭐 중위권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나가고 있어도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친구들은 선행을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예습을 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학기 정도. 한 학기 정도로 완벽하게 하고 가는 거. 첫 시험부터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선행을 빠르게 하는 목표보다는 좀 1학기 과정을 단단히 하고 가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중학교 때 내가 중급기였지만 고등학교 갔을 때는 좀 그래도 상위권,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2등급 이내로. 왜냐하면 중학교 때 이 정도 실력은 아마 30% 안에 못 드는 점수일 수도 있어요. 수학 실력이 한 40%뭐 이런 정도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40에서 50%. 그러니까 공부를 하긴 하는데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이죠. 조금 대충 어느 정도만 하는 친구들. 네, 이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공통수학원 개념 이번에 시작을 하고 이제 한 8월쯤에 그다음에 3학년 2학기 시험 대비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통수학원을 기말 범위를 또 개념을 하고 그다음에 공통수학원은 유형을 한 번 또 복습을 하고
같이. 이제 왜 3학년 2학기 거는 안 할 거니까요. 프리윈터 때. 그러니까 4개 과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름부터 가을 학기가 뭐냐면 이번 기말고사 보기 전 과정이에요. 18주가 나와요. 제가 다 세봤더니 11월 초에 시험이니까 7월 14일부터 해서 11월 첫째 주까지 가면 18주입니다. 근데 시험 기간 2주를 빼면 16주 동안 할 학습이에요, 이게. 여름에서 가을 학기는 16주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딱 끝나면 11월 둘째 주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1월 2일까지 나오는 게 8주가 나옵니다, 거의. 8주 정도. 이게 프리윈터예요. 겨울방학 가기 전까지. 순전히 이제 고등학교 학습만 할 수 있는. 중3 과정 시험을 안 보니까 아예 시험이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겨울방학 때 윈터 학습이 설날 뺐더니 7.5주가 나옵니다. 네, 7.5주.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신 준비 이렇게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타임수가 조금씩 늘어나죠. 7T에서 8T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윈터 학습 때는 당연히 더블 학습이나 이런 특학 윈터 썸머를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때 시작을 했는데 변화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윈터 때 반은 올라간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행반이었는데 프리윈터 때 다시 시험을 보거든요, 저희가요. 프리윈터 때 이때 학습했던 걸 가지고 다시 자체 평가를 합니다. 중학교 전과정하고 그동안 고1 거 중간고사 범위로 학교 기출로. 그러면 여기서 실력이 되는 친구들은 올라가도 돼요. 네,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도가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개별 진도 특강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3학년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압박이 없잖아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진도 특강을 하면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프리윈터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시험을 합니다. 윈터 들어가기 전에. 윈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까지. 1학기 중간 기말고사까지 다 합쳐서 시험을 봐서 우리 아이들의 공통 수학원이 더 단단하게 해야 될 반인지, 얘네는 1등급으로 갈 애도 되는지, 전교권으로 갈 애도 되는지, 또는 안정적이면 선행을 좀 더 가도 되는지, 이거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은 돼 있다고 했는데 공통수학 원투가 이게 단단하지 않으면 선행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공통수학 원투에 안정적으로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어머님 세대야 수능만 이때 마지막에 잘 보면 되지만 우리 친구들은 한 번 한 번의 수시가 25%에서 30 시험이 거의 20%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3학년 1학기 가니까. 왜냐하면 총 10번의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5학기니까요. 맞죠? 3학년 2학기 때는 내신이 안 들어가요. 수시 쓸 때.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부터 해서 우리가 3학년 1학기까지 총 5학기인데 그 한 5학기면 한 학기마다 20%씩 시험이에요. 대학 입시에 결정이 돼. 그 20%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 한 학기 이 시험이 너무 중요한 거죠. 20%면. 그래서 만약에 첫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은 친구들은 무조건 그냥 공통수학 원투를 또는 원만 하는 게 낫습니다. 첫 내신에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중상위권 친구들은 학교 시험 점수로 제가 봤을 때는 한 90에서 100점 사이입니다. 학교 시험이. 여기가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네. 90에서 한 100점 정도 수학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 정도 친구들은 한 학기 정도 좀 선행을 하고 있어요. 한 학기나 1년 사이 정도. 이 정도 친구들이 지금 한 학기에서 1년 정도 이제 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희 학원에서는 보통 베타반이라고 합니다. 네, 베타반이라고 해요. 아까 그 중위권반들은 좀 알파반이라고 말을 하고요. 네.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한 30%, 20에서 35% 사이에 있는 친구 같아요. 수학적 실력으로는. 네. 이런 친구들이 가면 이제 고등학교 실력으로는 2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에요. 원래는. 2등급에. 그럼 이 친구들은 2등급 실력을 결국은 1등급 목표 또는 안정적인 2등급 초반으로 가는 게 목표가 돼야 되겠죠. 이런 친구들은. 네. 여기도 그래서 선행을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네, 안정적인 등급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공통수학원에 대해서 심화까지 완벽하게 하고 가게끔 하는 목표예요. 일단 선행이 많이 빠르게 되어 있지 않은 반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통수학2는 개념 정도를 저희가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공통수학원은 1학기 중간 기말이 있기 때문에 심화까지 끝내고 가고요. 그 다음에 공통수학2는 우리가 이제 개념 정도로 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윈터 학습 때 보면은 공통수학2가 없죠. 안 한다는 소리예요. 성적이 안 되는 친구들은. 거기에 보면. 윈터 학기 여기에 보면은 공수2를 안 넣어놨을 겁니다. 제가 2학기 과정을. 왜 그러냐면 시험을 그러면 저희가 보고 나서 이 친구들은 대래들은 특강이 공수2 특강이 열려요. 이 그대로 이어서 할 수 있게끔. 근데 그래서 성적이 조금 되는 친구들은 공수2 특강을 들어서 연결을 시키면 되고요. 근데 조금 잘 불안한 친구들은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시는 게 저희가 좋을 것 같아요. 저희야 이것저것 수업을 많이 들으면 학원에서 수익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시켜주는 저는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이 이제 우리 상위권 애들이 이제 감마 친구인데요.
지금 감마도 두 종류 같아요. 감마반에서도 좀 더 잘하는 친구들은 감마 플러스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 반 친구들이 이제 마스터반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감마 정도의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3 같은 경우는 현재는 중3 감마, 올수금 감마반이 한 마스터반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감마 플러스 반. 그 다음에 이제 하목반 친구들이 지금 한 감마반 수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름을 저희가 이제 바꾸지는 못했어요. 이게 아라스 캠퍼스 쪽은. 그래서 좀 그런 수준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목토만 지금 개설을 해놓은 거죠. 여기는 감마반은. 올수금은 없습니다. 올수금은 없고 감마반은 하목토 쪽으로 지금 여기는 개설이 돼 있다. 여기는 공수2까지 좀 심화가 되고 모의고사 준비까지 할 수 있는 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 통합 수능을 이제 계약을 하게 돼도 선행을 나갈 수 있죠. 왜냐하면 수학이 심화가 다 돼 있죠. 1학년께. 공수1, 공수2, 1학기, 2학기가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 친구들은요. 정규 한 6타임만 해도 3월에 계약을 하고 나면. 그럼 이 친구들은 한 3타임은 저희가 수능 과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맞은 번호는요. 지금 1학년인데 토요일마다 걔네들은 3타임은 그냥 미적, 대수, 응용을 계속 나갑니다. 시험기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6타임은 내신 대비, 3타임은 수능 과정.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1등급이 확보가 되는 겨울방학까지 친구들은 이 과정으로 해서 끌고 가도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 이제 그런데 수학 선행은 안 돼 있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수학 선행은 안 돼 있는데 수학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그거는 부모님의 교육관과 아이들의 어떤 교육 가치관 때문에 일부러 선행을 안 한 친구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뭐 기말고사 끝나고 전후에 오는 친구들이 가끔 보면 저는 국제고를 준비하고 어디를 준비했는데 영어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수학도 곧잘 하는 편인데 근데 방향을 바꿨어요. 국제고로 안 가고 외고로 안 가고 일반고로 가고서 상위권을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친구들 수학을 시켜보면 곧잘 따라와요. 그 친구들은 그냥 겨울방학 인터할 때 보통 감마까지 갑니다. 한 3개월 만에 학습을 시켜도. 왜냐면 그 정도 준비를 했던 애들 친구들은 성실한 친구죠. 학교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그 대신 영어, 사회, 국어 쪽에 많이 투자를 했던 거지 수학을 그만큼 투자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끌어갔을 때는 감마반까지 가더라. 저희가 이제 시켜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지금 올수금 감마반 친구들이 갈 마스터반인데요. 여기는 지금 고2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7월 14일부터 수능 과정이죠. 그러니까 수능 과정이자 고2의 내신 과정부터 이제 미적분원이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16주 동안 끝나게 됩니다. 개념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수가 순서를 바꿨어요. 원래 대수가 2학년 1학기 때 배우고요. 미적분원이 2학년 2학기 때 배워요. 근데 대수 1을 애들이 어려워해요. 대수를. 상당히 들을 때 수열 파트나 삼각함수 이쪽 지수로그들을 낯설어해서 계산하는 게 저희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미적분호는 좀 함수에 연결이 돼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공통수학2에서 배우다 보면. 그래서 함수 쪽을 좀 많이 연결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체감 난이도를 좀 낮게 받아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적분 1부터 끝내게 되고 그 다음에 대수를 넘어가게 됩니다. 프리온 때. 그럼 프리온 때 8주 동안에 못 끝내죠. 왜냐하면 대수 개념도 많으니까요. 네, 앞에는 16주니까 끝낼 수 있는데 그래서 8주 절반. 그 다음에 윈터 때 8주 절반에서 대수가 한번 끝나게 돼요. 그럼 확률 통계가 남잖아요. 그렇죠. 수능이 3과목이니까. 그러면 저는 자사고로 가야 되는데 또는 이쪽을 입학을 했는데 그러면 다 안 배고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률 통계는 저희가 이제 개념을 갖다가 거기서 끝낼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확대 수업을 조금 겨울방학 때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확률 통계까지 개념은 다 끝난다. 수능 범위가. 근데 이제 여기 일반고로 갈 친구들은 아까 수능 최저 등급이 있다 그랬죠. 근데 물론 서울대는 없습니다. 서울대는 수능 최저 등급이 없어요. 고교학점제 되면서 2028학번부터 다행히.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 3명. 엊그제 우리 특목자사 설명회 오신 어머님들 계신가요? 아무도 안 오셨군요. 네. 저희가 중2까지 대상을 해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어머님들 안 오셨구나. 그래서 특목자사 설명회 할 때 신경호 소장님이 이제 자세하게 그 부분을 했었는데요. 일반고는 학교장 추천이 3명 넣으신 거 아죠? 원래 2명까지밖에 없는데 3명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는 무조건 전교 3등 안에 들면 됩니다. 전교 3등 안에 들면 학교장 추천은 무조건 서울대는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근데 인천 지역은 수능을 못 봐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대도시 광역시가, 소장님, 데이터가 그런데요. 데이터가 인천 전체 광역시 서울 수도권 했을 때, 경기도랑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수능 점수가 낮은 광역시 자치단체에서 인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능으로 대학 가기가 너무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 친구는 대단한 겁니다. 수능 최저를 맞춰서 혼자 해서 갔으니까. 교과에서. 근데 다행히 서울대를 이제, 실력이 있는 친구인데 수능 최저가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을 수 있는 친구는, 유리한 거죠. 인천한테는 이 지역에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수능 체제 없어졌고 학교장 추천은 늘었고 3명까지 이제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각 로드맵에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지. 저 기반이 너무 커리큘럼이 좋으니까 난 저길 들어가야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1대1로 만약에 우리 저 기반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혈서를 쓰셔야 돼요. 혈서 정도로 쓰시고 더블 학습을 하시고 윈터, 썸머 다 하시고 거의 녹연원에서 뭐 이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반을 제가 조정은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마음가짐이 없이 부모님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아이도 마음가짐을 가져야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냥 무작정 올라갔을 때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결국은 수학을 그만둡니다. 힘들다고 대부분 애들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버거워하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가장 수학적인 능력을 많이 하는 건 우리 선생님들이겠죠.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반을 올라가야 되는 애들은 반드시 부모님들한테나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올라가게 그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먼저 올려주세요 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이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가야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저희가 회의를 매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니까 혹시라도 근데 이거는 그래도 더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아이랑 손을 잡으시고 혈서를 준비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변화가 됩니다. 왜? 그런 마음가짐을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이번 썸머 스쿨을 좀 마음가짐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애티튜드가 행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줘도 이런 공기 분위기를, 면학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교권이 와서 설명하고 선생님 수학 분석 설명회 하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면학 분위기가 애티튜드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공허한 뭐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메아리. 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좀 마음속에 뭔가 내가 실력을 올리고 싶은데 그냥 오늘 되돌아가서 또 잊어버리겠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실력을 올리고 싶으면 뭔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내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썸머스쿨을 좀 신청을 해보고 저기는 그 정도는 비용이 어머님들한테는 경제적으로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부모님들은 감사하겠죠. 집에서 일찍 나가니까 안 보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러 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부를 또 잘하고 있었던 친구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또 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이제 실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공기의 분위기를 바뀌기 위해서는 좀 더 8월의 편지를 원래는 쓸 때 말씀을 7월의 편지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공기의 분위기. 근데 그 분위기라는 말이 면학 분위기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 공기의 분위기는 면학 분위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분위기가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면역 분위기를 좀 높이겠다는 저의 그 다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에 오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좀 뭔가 습관이 바뀌고 아이들이 저기 가니까 좀 실력이 오르더라. 이러한 게 되려고 저는 이번에 선언을 했어요. 네, 공기를 바꾸겠다고. 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두겠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저희의 이 환경부터 해서 학습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 더 단단하게 이러한 걸 좀 제가 선언을 했고요. 오늘 혹시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실까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면 나중에 우리 또 만약에 상담을 하시거나 개별 상담으로 오신다 그러면 자녀 안에 그 커리큘럼들이 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오늘 설명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설명회는 이게 있습니다. 일요일 날은 학습기술검사 설명회가 있어요. 근데 일요 극심화 코칭하는 반들은 따로 잡아요. 방학 때. 일요일 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4시간 그 수업하는 친구들은 하진 않아요. 학습기술검사 캠프는. 그 외 친구들이 지금 학습기술검사 캠프를 좀 신청을 해서 하고요. 그래서 이제 특목 코칭반들은 따로 별도로 나중에 여름방학 때 진행을 한다. 이거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이 8월 말에 발표될 거예요. 우리 예비고일들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어서 말 많잖아요, 지금. 고교학점제를 계속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니 절대평가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게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기조를 갖다가 바꾸려고 지금 노력 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윤석 그 정부 때에서 이게 뭔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8월 말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나올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인 대입 입시는 신경호 소장님을 모시고 다시 할 거예요, 저희 입시센터에서.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를 잘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과학도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과학은 거기 뒤에 노드맵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 날 끝나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과학 듣고 수학을 들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간표가 더블이 나지 않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2시간 동안 수업을 이렇게 쭉 이어져서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 끝나면 물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화학이랑 겨울방학 때. 통합과학 1, 2, 1, 2학기를 다 끝냅니다. 근데 1, 2를 다 끝낼 수 있는 이유가 기본 암기 부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지구순환 이런 기본 암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빼고 물화생 중에서 중학교에서 좀 깊게 연결되는 부분하고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을 위주로 해서 먼저 통합과학 1, 2를 끝내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물리온 화학원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물리온 화학원도 2학년 때 선택할 과목이지만 그것도 어려운 파트부터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역학 파트예요. 역학 파트.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제가 짜놓은 거니까 역학 파트부터 하고 그다음에 화학원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산화 한온 반응이에요. 산염기 중화 반응. 이쪽이 좀 어려워서 그쪽 산화한온 화학 반응식 이쪽으로 제가 아마 커리큘럼을 겨울방학 때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학기 중에는 그렇게 그 어려운 단어 할 수가 없어요. 복습하고 자기들 개념을 받아들일 시간이. 그래서 그것도 겨울방학 때 좀 어려운 단원을 제가 물리온 화학원을 특강식으로 넣어놨다.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럼 그 정도로 했을 때는 통합과학의 역학파동 첫 중간고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요. 운동량, 충족량 나오고 그다음에 가속도, 속도 나와요. 첫 중간고사예요. 고1 때. 첫 중간고사. 그 파트예요. 그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물리원의 역학 파트를 갖다가 특강을 하잖아요. 그럼 되게 쉬워해요. 그건. 물리원 역학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그러면 거의 전교권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간고사 때. 그 다음에 아이들이 통합과학에서 또 어려우는 게 산화, 한온 나올 때, 화학식량 이거 나올 때. 그래서 그걸 화학원에서 제가 일부러 또 녹인 거예요. 그 파트를 갖다가 심화가 돼 있으면, 개념이 돼 있으면 통합과학에 있는 산화, 한온 반응 정도는 되게 쉽게 느껴집니다. 네. 그런 공통 수학원하고 거의 중일 수준의 느낌이에요, 수학이. 그래서 아마 우리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통합과학 1, 2를 한번 다 배우고 나서 방학 때 거기까지 하고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통합과학 수능 범위나 나중에 고의 내신 부분, 그다음에 통합과학의 내신 부분은 거의 문제가 없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까지 커리큘럼을 제가 아마 녹여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전에서 3년 동안, 4년 동안 하고 계신 분이에요. 중앙대 물리학과 우리 선생님이 어렵게 시간을 내셨어요. 남동구 페르마를 제가 빼주라고 했어요. 원래 토요일만 하셨던 건데, 예전에 우리 아라 어머님들이 몇 번 뭐 과학을 개설해야 되는데, 그때는 도저히 못 빼셔가지고, 이번에 제가 여기를 개관을 하니까 하루를 좀 빼달라고 좀 부탁을 드려서, 이번에 7월 18일부터 그 수업이 개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물리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근데 화학은 다른 분이 12월에 이제 오셔서 끌고 갑니다. 특강할 때. 네. 그래서 물리 한 분, 화학 한 분. 이렇게 화학은 개설이 돼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교육비나 뭐 이런 것들은 궁금하시면 데스크에 여쭤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가장 합리적입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저희 원래 처음에 여기 학원 7년 전에 차렸을 때부터 이 지역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잘 사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여유가 없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장 합리적으로 교육비는 항상 여기에서 좀 책정을 하고 있어요. 과학 같은 경우도 저희 통합과학이 아마 수학 듣는 재원생들은 되게 15만 원에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아마 측정을 해놨을 거예요.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다음에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나 화학도 한 16인가 17에 뭐 두 과목을 다 들어도 32에서 들을 수 있게끔 나중에 그렇게 합리적으로 좀 어머님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고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교육비는 아마 책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등과정 교육비도 거의 뭐 40이 넘어가는 바는 없습니다. 저희는 보통 35에서 보통 38 사이로 거의 교육비가 7타임이든 8타임이든 9타임 거기에서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어떤 공부를 시키실 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설명회 때 꼭 한번 또 오시면 됩니다. 신종호 사장님이 워낙 설명회를 잘 하셔가지고 어제 어머님들은 거의 1시간 반 동안 너무 반응이 좋으셨어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